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은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셀틱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한 데 이어 마지막 순간 골을 넣어 1대1 동점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훈련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전반전에 겨우 10번의 터치를 기록해 백업이 없는 스쿼드의 아쉬움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 챔스 원정 승리를 거두지 못한 셀틱은 김민재의 실수로 승리를 거머쥘 뻔했습니다. 슈마이켈은 많은 슛을 막아냈고 연장전을 앞둔 시점에 레온 고레츠카의 헤딩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데이비스의 쇄도에 정강이에 맞은 공이 골망을 흔들며 셀틱은 탈락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 추첨은 2월 21일에 진행됩니다. 바이에른의 상대는 아틀레티코 혹은 레버쿠젠이 될 전망입니다. 16강전은 3월 4일, 3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109회의 클리어링 2, 가로채기 4, 태클 1,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 1, 경합 1, 공중 경합 1, 롱패스 1, 패스 정확도는 95%로 100개 중 95개를 연결했습니다. 김민재는 실점의 빌미가 되는 실수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았고 고레츠카, 해리 케인, 그나브리 등 최저 점수를 받은 선수가 많습니다. 셀틱의 공격에 예상보다 자주 압박을 받았고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여러 번 클리어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단호하게 수비했지만 때때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슈팅을 준비하던 퀸으로부터 공을 걷어내지 못해 실점을 했습니다. 센터백은 몇 주 동안 아킬레스 건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민첩성이 눈에 띄게 부족했습니다. 한국 선수는 아킬레스건 문제로 글래스고에서 휴식을 취했지만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수비했고 때로는 셀틱 페널티 구역 바로 앞에서 플레이했습니다. 0대1이 되기 전 김민재는 퀸을 향한 태클이 실패했습니다. 긴장한 초반에는 주변 동료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많이 뒤처졌습니다. 나중에는 믿을 수 없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골을 허용하기 전에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김민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팀은 오랜 시간 동안 후방에서 안정적이었지만 빌드업에서 약간의 부정확성을 겪었습니다. 실점하기 전 김민재의 태클은 엉성했습니다. 바이에른의 미드필더 강자로 다시 재기량을 찾은 고레츠카는 피지컬과 후반 공격 시도를 적절히 섞어 미드필드에서도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고 트랜지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가 왜 팀에 꼭 필요한 선수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케인은 턱이 여전히 아프고 전반전에 종아리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디렉터 에벨은 케인이 발목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스프린트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콤파니는 해리 케인이 정확히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래 결장할 것인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스캔을 해보고 지켜봐야죠. 일요일에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를 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셀틱 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강렬하게 플레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야 했습니다. 이것이 축구입니다. 스코어 그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수비에서 한 가지 실수를 제외하고는 잘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박스로 들어가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발을 내디뎠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다른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현재 6일 동안 3경기를 치렀고 목표는 항상 결과를 내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해내 기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유럽팀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이번 시즌에 좋은 경기를 많이 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기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팀과의 챔피언스 리그 노가웃 스테이지이고 우리는 진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경기 중 몇 가지 유망한 순간이 있었고 결국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후반전에 우리의 최고의 공격수가 우리를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해리의 빈자리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포스트에 운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6일 동안 3경기를 치르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플레이오프에서 진출했고 분데스리가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신적 성과였고 우리는 우리가 보여준 노력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진출했다는 안도감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후반전에 2, 3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힘든 무승부였어요. 지난 6일 동안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합니다. 리그에서 8점 앞서고 챔피언스 리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회복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물론 항상 우위를 점하고 상대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알리안츠 아레나에서요. 하지만 결과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기에서 배울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 3일 전 레버쿠젠에서 6일 전 셀틱 파크에서 열심히 싸워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재활팀, 의료팀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비스가 팀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팀에는 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휴식이 필요한 걸까요? 16강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입니다. 연장전 없이 통과해 다행입니다. 운이 좋긴 하지만 지난 몇 경기의 전개를 보면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8에서 10년 전의 기계 같았던 축구를 그리워합니다. 바이에른은 2차전에서 셀틱을 간단히 물리쳤을 겁니다. 바젤 포르투 로마와의 리턴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경기는 되게 형편없었지만 두 번째 경기의 점수는 대개 두 자릿수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의 바이에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때로는 매우 형편없이 뛰었습니다. 종종 최소한의 실력만 발휘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는 전력을 다해 승리했습니다. 콤파니의 유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두고 보면 우리 모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내는 너무 늦게 투입되었고 그나브리도 너무 늦게 교체되었지만 모두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나브리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미안하지만 김민재는 안정감 면에선 위험인물이고 그나브리는 바이에른에서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내는 반드시 뛰어야 합니다. 코망도 마찬가지고 팔리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이어는 느리든 아니든 뛰어야 하는데 벤치입니다. 보이는 팔아야 하고 바이에른은 새로운 9번이 필요합니다. 팔리냐가 있다면 적어도 수비적으로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저는 파블로비치가 특히 수비적 경합에서 여전히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키미와 고레츠카의 포지셔닝도 종종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김민재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부상이 위험합니다. 부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저 충분히 훌륭하지 못할 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경기는 더러웠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는 내용에 대해 실제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끝까지 싸워서 골을 넣었습니다. 팀을 보면 모든 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자신을 바이에른 팬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